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최근에 이 부동산 규제, 대출이랑 세금 쪽이 강화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이나 대구 같은 주택시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걸 심층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그 부동산 규제 강화와 시장 전망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요. 한번 핵심 내용이랑 이게 뭘 시사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으로 저희가 하려는 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런 규제들이. 그렇죠. 이걸 좀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래서 결국 여러분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좀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네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보죠. 네,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 사실 그냥 뭐 정책 발표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실제 뭐 주거 계획이나 아니면 자산 관리에 정말 바로 연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들 뒤에 깔린 어떤 맥락이랄까, 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분석 자료에서 주목하는 좀 예상치 못한 현상들까지 함께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정부 규제하면 딱 떠오르는 큰 기둥 두 개. 역시 대출 조이기 그리고 세금 부담 들리기. 이거죠? 네, 핵심이죠. 먼저 대출 규제부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체감해 볼까요? 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그 규제 지역 있잖아요. 네, 규제지요. 거기서 집 없는 분들 무주택자의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네, 많이 줄었죠. 원래는 집값의 한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게 40%로 그냥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요. 네. 예전에는 자기 돈이 3억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6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부담이 확 늘어나네요. 네, 사실상 자기 자본 부담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규제 지역 안에서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요. LTV 0%. 네, 막혔죠.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집을 좀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변화 때문에 자금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표면적으로 보면 정부가 과도한 빚내서 집 사는 거 좀 막겠다, 이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읽히죠. 네. 비투에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분석 자료는 이게 꼭 투기 수요만 잡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이거 만만치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출 문턱만 높아진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또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 이런 각종 세금 부담도 같이 확 커졌어요. 맞아요. 세금도 같이 올랐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집 사고 팔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 자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분석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런 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 증가가 이게 특히 누구한테 부담이 크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꿈꾸거나 아니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젊은 층들, 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비 청약자층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다는 의지는 강한데 현실적으로 이 자금 마련의 벽 앞에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석이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내요. 네, 어떤 점이죠?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이게 원래 의도랑은 좀 다른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아, 소위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네, 풍선 효과요. 많이 들어봤죠. 네,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예. 여기에 규제가 막 집중되니까 그 수요가 규제가 좀 덜하거나 아직 적용이 안 된 근처 수도권 지역으로요. 네, 인근으로. 예를 들면 뭐 위성도시 같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오히려 그 지역들 집값이 막 들썩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쪽을 이렇게 누르니까 저쪽이 부풀어 오르는 딱 그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결국 서울 전체나 수도권 전체가 안정된다기보다는 규제를 피해간 어떤 특정 지역만 가격이 확 오르는 시장이 약간 파편화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양극화된다고 할까요? 따로 노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수도권 전반의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좀 낮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 지방의 주요 도시들, 예를 들어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대구 같은 곳이요. 네, 되고요. 이런 곳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풍선 효과를 넘어서서 지역 간에 자금이 쏠리면서 또 다른 어떤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랄까 규제의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아, 나비 효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가 하면 또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기가 어려워진 분들, 네, 그렇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매매 대신에 전세를 계속 살거나 아니면 새로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정확해요. 매매 수요가 이제 전세 수요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이게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심하면 이제 자료에서도 좀 우려하듯이 전세 대란 같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전세 대란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원래 의도랑 실제 시장의 반응 사이에 이런 간극이 생긴다는 거. 이게 던지는 질문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규제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였던 양도소득세. 네, 양도세.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걸까요? 단순히 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이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의 핵심 목표는 분석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단기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실거주 목적 강화. 단기 투기 억제랑 실거주 목적 강화. 네. 그러니까 보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수록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게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만 노리는 행위, 이걸 보통 단타라고 하죠. 네, 단타. 이런 거나 아니면 주택을 그냥 투자 대상으로만 보고 과도하게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 보유주택 매도할 때 세율을 확 높이는 방식이죠. 즉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좀 제동을 걸려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또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접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분석 자료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휩쓸리지 않는 신중함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신중함. 네,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거나 내리는 거 혹은 뭐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시장 분위기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에 그냥 편승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거주 필요성과 내가 감당 가능한 자금 계획 이걸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규제 내용이라는 게 지역별로 달라요.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그렇죠. 또 주택 유형별로도 다르고, 그리고 개인의 조건,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지역이나 주택이 있다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당하는 정확한 규제 내역이 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는 정보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뭐 남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정보 확인이 정말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좀 종합해 볼 때요. 현재 이렇게 강화된 규제가 과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의 최종 진단은 좀 어떤가요? 분석의 결론은 좀 신중합니다. 신중하다. 네, 현재의 규제 강화책이 시장에 좀 과열된 수요를 일정 부분 이렇게 억누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화를 가져올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풍선 효과처럼요. 네. 자금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이렇게 스르르 움직이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걸 가속화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 변화를 또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죠. 즉 규제가 시장을 꼭 안정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제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확실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좀 복합적인 조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분석 자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조언, 이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맹목적인 시장 추종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학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학습자요? 네, 부동산 정책, 특히 이제 세금이나 대출 규제 같은 거는 계속 변할 수 있잖아요. 네, 자주 바뀌죠. 네, 어제 나왔던 뉴스가 오늘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그냥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아파트 시세만 확인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 그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과 또 나의 재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정보를 꾸준히 찾아보고 습득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뭐 정답이라는 게 시장 트렌드나 다른 사람 말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내린 그 신중한 판단 속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제라는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통해서요.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것이 서울, 대구 같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들, 또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규제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누르는 효과 외에도 뭐 풍선 효과라든지 전세시장 불안 같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규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의 뭐 일상이 된 이런 시대잖아요, 요즘.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랫동안 좀 당연하게 여겨왔던 안정적인 주거라는 개념 자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화하게 될까요? 아, 안정적인 주거의 개념. 네. 꼭 내 집 마련이 유일한 길일까? 아니면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들을 우리가 모색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